딱 어울리시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짱구 어디까지 했었지? 거의 하나도 안 했어요. 저 이거 물리적 그거 아, 이거 물리적 특성? 해야 돼요.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네, 아니, 거기까지 맞다. 했어요. 지난주에 물리죠. 맞아요. 짱돌 재밌게 해봐요. 그 땅돌에 뭐라고? 짱돌이 재밌게 짱돌이 재밌을 수가 없다고. 근데 재밌을 수도 있지. 취향이 이상한 사람이랑 이게 선생님 거 전공할 맹구로. 짱돌 전공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그 짱돌 그 전공이었어. 근데 재미없나? 물리적 특성. 짱돌 전공하고 있지. 과거잖아. 짱돌 하면 뭐 야 이거 근데 약간 이거 디자인 좀 그래 있잖아. 킹돌이고. 아닌가요? 녹화 시작하셨어요. 그 선지. 시작됐어. 나는 천재야. 그건 아닌데. 자, 광물. 와. 물리적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할 거지만 어차피 이거 중등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이것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좀 더 다시 볼 것이고, 자 우선 이 물리적 특징이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결정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등에서는 겉모양이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이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경우에,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상태라고 친다고 하면, 그때 이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원자의 배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의 겉모양이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고도 얘가 대략 어떻게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가 겉모양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우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여기에서는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대표적인 예들만 몇 가지 보고 다른 걸 보도록 합시다. 석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육각 기둥 모양 나오죠. 그 다음에 중등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방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 기울어진 육면체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평행사변형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아무튼 그냥 한쪽 눌려 있는 그런 육면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석류, 얘는 두꺼운 판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운모류, 얘는 얇은 판 모양. 우선 중등에서 따지는 것은 저 한 4개 정도가 전부라 보시면 돼. 자,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결정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에 따라서 모양이 딱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광물들,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자신의 겉모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광물들을 결정질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정질 광물은 크게 한 3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형, 두 번째는 반자형, 세 번째는 타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자, 우선 자형과 반자형, 타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광물을, 어떤 짱돌을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봤더니 제일 처음에 광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었을 때 자신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겉모양이 확실하게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이런 광물들,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광물들 자형이라 하게 되는 것이고, 반자형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먼저 만들어짐에 따라서 공간이 좀 약간 비좁아지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공간이 약간 좀 작아지면서 원래 모양이 네모여야 되는데, 얘가 먼저 자리를 딱 잡다 보니까 네모가 온전히 다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얘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한쪽은 자신의 모양이 나오고 한쪽은 이게 뭉그러진 그런 상태로 나오는 이런 광물들을 반자형,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타형과 같은 경우에는
자형이 먼저 만들어지고 반자형이 다음에 만들어지면서 아예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중간을 메꿔버리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광물들을 타형. 그럼 여기서는 자형이냐 반자형이냐 타형이냐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얘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광물이고 타형과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거구나. 생성 순서는 이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따질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이런 광물들을 결정질 광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색인데 이거 중등에서는 겉보기 색이라고 아마 이게 표현이 될 거야. 광물은 원래 자신의 순수한 어떤 성분을 되겠다 치면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색깔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과 같은 경우가 좀 광물의 특징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 광물 자체의 크기가 큰가 작은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가 적게 들어있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크기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큰 덩어리가 있을 거잖아요. 큰 덩어리가 있었을 때 만약에 투명한 그런 광물이었대.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작은 상태로 가잖아. 그러면 흰색 가루 형태로 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투명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것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더라 이 얘기지.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상태를 따로 조금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들어간 원소의 양이라든지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강옥이 이런 경우입니다. 강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색깔이 얘가 회백색이야. 그러니까 밝은 회색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들어간 원소가 만약에 크롬 계열이다. 그러면 얘는 빨간색을 띱니다. 루비라고 그러죠. 철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럼 푸른색을 띄어요.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성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또는 들어간 양에 따라 가지고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색깔 갖다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 좋은 색을 보는 겁니다. 좋은 색. 이 좋은 색과 같은 경우에 중등에서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초벌구이한 자기판에 긁었을 때 나오는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좋은 판이라고 하죠. 좋은 판. 근데 이 좋은 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초벌구이한 자기판은 또 뭐야? 라고 할 텐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욕실의 벽에 붙어있는 타일이지 타일. 그 타일의 뒷면이 까칠까칠한데 그게 좋은 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광물을 긁었을 때 나오는 그 색깔을 좋은 색이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좋은 판보다 묽은, 그러니까 무른 상태의 그런 약한 그런 광물이면 좋은 색이 묻어나 여기서 긁었었을 때. 근데 좋은 색을 꼭 좋은 판에 긁어서 나타내냐? 아니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광물을 뽀사버리면 나오면 그게 가로색이 나오는데 그게 좋은 색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영과 같은 경우에 좋은 색이 없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석영의 굵기는 7번인데 좋은 판의 굵기가 6.5면 석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좋은 색이 안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게 돼. 그런데 실제로 석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유리야. 유리 같은 거 망치를 들어서 막 뽀사 이렇게. 그럼 잘 깨지겠지. 그러면 딱 경험상 알잖아. 제일 뽀스는 무슨 색깔 나올까? 흰색이지. 그래서 석영과 같은 경우에 좋은 판이 긁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치로 치면 흰색이 나와. 그러면 강옥, 황옥, 뭐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잖아. 겁나 강하잖아 이거. 이거 같은 경우 그러면 좋은 색이 없다라고 하는데 좋은 색이 있어. 망치로 막 툭툭 패봐. 그러면 흰색이 나와. 망치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해. 좋은 색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판이 이게 단단하든 무르든 상관없어. 그냥 망치로 쳐서 나오는 가루색이면 다 그냥 좋은 색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영에 좋은 색이 없다?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자, 아무튼 그랬을 때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우선 중등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황철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황철석은 겉으로 봤을 때 황성분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루를 내게 되면 검은색이 나오게 돼. 그 다음에 황둥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황동석도 황성분이 있기 때문에 황이 둘이야. 이것 때문에 얘가 가로색을 내잖아. 그러면 중등에서 이것을 녹흑색이라고 표현하는데 검은색인데 살짝 녹색빛이 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이걸 나중에 실제 보면 알겠지만 그냥 검은색이야. 녹색이 있다는 마음가짐을 보고 봐야지만 녹색이 보일까 말까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은색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지. 겉으로 볼 때 노란색인데 금 가로색 노란색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등에 나온 것은 이 세 가지가 우선은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 말고 좀 더 얘기해보자면 석영과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 투명이야. 이 석영이 유리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를 꽂아버리면 흰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해석 있잖아. 얘도 유리처럼 투명한 것인데 얘도 꽂아버리면 흰색이 나와. 그 다음에 흑운무 겉으로 봤을 때 검은색이야. 근데 가루를 내잖아. 흰색이 나와. 그래서 가루를 내가지고 흰색이 나올 만한 것들은 많이 없는데 뭐 일반적으로 검은색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지금 앞에 쓰여있는 요 정도만 흰색으로 나오는 것이 한 요 정도만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금과 같이 이렇게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단일 원소. 금 덩어리, 은 덩어리, 구리 덩어리 뭐 이렇게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색하고 좋은 색하고 거의 같게 나옵니다.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 특징에 들어가긴 해. 자성은 내가 자석을 광물에 갖다 댔을 때 붙냐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철 성분이 있으면 다 붙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클립을 갖다 댔을 때 붙는가 안 붙는가 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극과 S극이 있는 그런 광물을 자성이 있는 광물이다 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저번에 해조학상설을 얘기하면서 했었던 자철성이라고 하는 이 광물이 대표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붓기, 단단한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광물의 단단한 정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냐면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지. 원자들 간의 거리가 어떠냐, 그 다음에 원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어떤가, 그 다음에 원자의 크기가 어떤가로 결정이 돼요. 자, 여기에서 원자 거리가 가까우면 더 단단하게 결합을 할 것이고,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확실히 더 잘 결합을 하겠지. 그리고 원자 크기가 작다는 것은 같은 주기로 봤을 때 획단위력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원자 크기가 크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하게 결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이 더 단단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붓기가 더 단단해지더라. 자, 이 붓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스 웃기계, 하나는 되튠 경도계, 하나는 색임 경도계. 여기서 되튠이니 색임이니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자, 우선은 이 모스 웃기계와 같은 경우에는 두 광물을 서로 긁어봅니다. 긁어가지고 누가 긁히는가 안 긁히는가를 보는 것들이지. 그래서 긁었었을 때 긁히는가 안 긁히는가를 갖고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파악하는 거, 모스 웃기계.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되튠 경도계는 서로 두 광물을 서로 충돌을 시켜. 그래서 누가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상대값이야. 적어도 얘보다 얘가 더 강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그 상대값. 그래서 이거 갖다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색임 경도계 직접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몇 뉴턴에서 이 광물이 깨지는가를 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것을 절대값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모스 웃기계하고 되튠 경도계는 어차피 상대값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모스 웃기를 많이 쓰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모스 웃기계는 1번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
우선은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그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그때는 외우셔야 됩니다.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그 다음에 정장석, 석영, 황호, 강호, 금강석 이렇게. 자, 활석을 1번으로 잡고 금강석을 10번으로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설마 금강석이 활석에 비해서 10배가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그냥 순서만 나열하고 그냥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키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세워놨어. 그럼 10번, 1번보다 키가 10배 같은가? 그건 아닌 것이지. 그냥 순서대로만 나열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보자면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이 활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무른 광물이야. 실제로는 분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지면 다 묻어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면서 약간 가루를 내잖아? 그러면 약간 진주 펄과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성분이야. 반딱반딱거려. 그래서 요거는 화장품의 원료로 쓰는 짱돌 중에 하나인데 설마 짱돌을 그냥 그대로 갈아서 얼굴 쳐바르면 안 되겠지.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과거에 이집트에 있는 그 누구냐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석을 잘 곱게 보사가지고 얼굴에 우유와 함께 쳐발랐다는 기록이 있어. 그래서 얼굴이 반딱반딱거리면서 하얗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안 되죠. 그러면 돌가루를 얼굴에 바른다? 주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이 석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여러분들 이거 뼈가 부러지면 그 깁스하는 그 석고야 이게. 네. 근데 이 석고는 원래 보잖아. 원래 석고 광물을 보게 되면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것을 곱게 빻아가지고 물과 같이 되면 단단히 부러지는 것들이지. 근데 여기서 이 석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증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증발. 바닷물이 증발하게 되면 바닷물 안에 황산염 계통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굳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놈을 우리가 석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 석고와 같은 경우에는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이상한 작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얘기할 때 까먹을 거니까 얘기해보자면 석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유리처럼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손으로 딱 부시면 그냥 부서져 버리잖아. 되게 약합니다.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뭐냐면 쪼개진 방향이 있는 것인데 쪼개짐이 그냥 쪼개짐이 아니라 바늘처럼 쪼개져 침상 쪼개짐입니다. 그래서 석고를 이렇게 손으로 문대자 이렇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바늘처럼 쑥 들어옵니다. 그냥 그러면 하겠지. 그러면 이거 빼야 되는데 안 빠져. 왜냐하면 석고가 무르기가 2번이야. 그 말은 뭐냐면 잡아서 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 칼로 째 긁어내 이렇게. 그래서 석고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살을 이렇게 문대게 되면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활석은 좀 활석 같은 경우는 쪼개짐이 없어. 그냥 분필 같은 거야. 그걸 문대다 뭐 픽하지 않잖아. 그런데 석고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저거를 문대는 순간 잘못하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파요. 바늘로 찔러볼 테니까 아프지 않지? 아이. 아니 아플 거야. 그리고 바늘 똑똑똑 풀어지나 해봐. 뼈 속에서, 살 속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예전에 누구였지? 세종과거였나? 세종이었나? 한성이었나? 과거생인데 그 미친놈이 이거는 그런 특징이 있다? 난 설마 과거생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해놓고서 진짜 학교 가서 문을 이렇게 바뀌었어. 정말 사진 확 나가지고 그때 그 과거 지학생님도 석고를 이제 문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게 그때 떠올랐나 봐. 문대면 찔릴 수 있구나. 라고 한번 했더니만 진짜 찔린 거야. 걔 과거에서 유명했습니다. 또라이로. 걔 상또라이로. 가서 쨌겠지 안 쨌겠냐? 잘 째야지. 째가지고 이렇게 긁어내야지 다 그거. 안 째면 어떻게 돼?
그러면 혈관에 따라 돌아갈 수 있어. 혈관에 따라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 그럼 끝나는 거야. Say goodbye. Say goodbye.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방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우리가 따로 띄워서 더 설명하긴 하겠지만 얘는 지금 그거야 뒤로 육면체에 나올 수 있는 탄산칼슘이죠 이거. 그래서 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잘 뽀사가지고 물에 되면 시멘트에 원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뻐집니다. 그 다음에 형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밝은 형자야. 그러니까 얘한테 자외선을 쏘이잖아. 그러면 밝게 빛납니다. 근데 자외선을 쏘인다 해서 얘만 밝은 게 아니요. 얘도 밝아져, 얘도 밝고, 얘도 다 밝아져. 얘도 밝아져요. 그래서 얘만 이름이 왜 형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었으니까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돼요. 인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열수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침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온천수가 나오는 그런 좀 뜨거운 지역, 지열이 높은 지역에서 인해석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더라 이것이고, 그 다음에 정장석이라고 하는 것은 장석, 되겠지? 장석, 장돌, 짱돌. 그래서 장석은 짱돌이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짱돌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망치로 탁 쳤는데 친 방향대로 쪼개지면 정장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딱 쳤는데 사선으로 쪼개졌어. 그럼 그것은 사장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석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장석류라고 그냥 퉁쳐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장석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구란다. 지각 전체로 봤을 때 이 장석류만 5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짱돌, 이게 모래를 딱 긁어 모았어. 그럼 모래 중에 절반은 장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석연과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보통 유리라고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처럼 어떤 겉모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만약에 투명하게 나왔으면 그냥 수정이 되겠지만 여기에 철이 들어가서 보라색 낀다 그러면 자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뭐 얘도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황옥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을 것인데 영어로는 토파즈예요. 그래서 얘는 보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 강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루비 아니면 사파이어 될 것이고, 금강석은 이건 다이아몬드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무수기계를 한다 치면 저렇게 10가지가 있는 것인데 10가지 정도는 나중에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6번째 깨짐, 그 다음에 쪼개짐 같이 묶어서 보자면, 자, 깨짐과 쪼개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망치로 쳤는데 규칙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깨짐과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쪼개짐과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을 띄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깨짐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누가 있냐면 유리 성분인 석영, 그 다음에 화산 유리인 흑요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 흑요석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을 건데 그 바둑돌 있잖아, 검은색 바둑돌,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 유리를 가공을 해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다 보니까 바둑돌을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과거에는 화산 유리가 까맣기 때문에 걔네들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바둑돌로 사용했습니다. 고가의 짱돌이었던 것이지. 그 다음에 이 규칙성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방향 쪼개짐인가, 두 방향 쪼개짐인가, 세 방향 쪼개짐인가. 원래대로는 네 방향 쪼개짐이 있는데 그가 잘 게 없고 약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광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망치로 얘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쪼개졌대. 위아래로. 자, 이게 딱 쪼개진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판으로 뜯어지겠대. 하나의 판으로. 그래서 보통 한 방향 쪼개짐을 판상 쪼개짐 또는 얇으면 층상 쪼개짐이라고 표현하게 돼. 대표적인 경우가 분모류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방향 쪼개짐이라는 것은
탁 쳤는데 파란색 방향으로도 쪼개지고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쪼개져 가지고 요거 하나 길게 나오는 경우 두 방향 쪼개짐. 이게 좀 두툼하면 주삼 쪼개짐. 기둥처럼 나온다 주삼 쪼개짐. 아니면 되게 얇게 바늘처럼 나온다 침상 쪼개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각성석이라든지 아니면 휘석이라든지 아까 했던 석고라든지 이런 것도 대표적인 두 방향 쪼개짐. 딱 쳤는데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요 방향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덜렁 탁 튀어나와요. 입자의 형태로. 그래서 입상 쪼개짐이라고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방해석 또는 이름이 비슷한 방연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석은 시온수에 되어 있는 탄산칼슘이고 방연석은 PbS로 되어 있습니다. 납과 황이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야. 납의 원료가 되고 있는 그 광물이 방연석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인데 누구는 깨지고 누구는 쪼개짐이래. 그러면 이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자들이 배열을 할 거란 말이지. 그 배열을 했었을 때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결합력이 하나의 원자 주변에 있는 결합력이 비슷한가 비슷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광물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광물이 있는데 내가 얘를 막 탁 쳤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도 결합력이 강하고 결합력이 강하다 보니까 얘를 탁 친다면 어느 방향으로 깨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산산조각 난다. 산산조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합력이 비슷한 상태일 때는 깨짐. 이것이 결합력이 강하든 약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결합되어 있든 아니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든 어쨌든 간에 치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깨짐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깨짐과 같은 경우에는 결합력이 서로 비슷할 때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깨짐과 쪼개짐은 얘기된 것들인데 요거 이따 좀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교한 중량, 비교한 무게라는 뜻인데 4도씨의 물과 같은 부피의 짱돌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무거운가, 무겁더라면 얼마나 더 무거운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게 비중.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단위를 쓰지 않고 그냥 같은 부피의 4도씨 물분의 방물로 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었냐면 금과 같은 경우가 비중이 불순물 한 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27에서 31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같은 부피의 4도씨 물보다는 27배에서 31배 정도가 더 무겁더라, 묵직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광택. 광택은 얘가 빛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금속 광택, 하나는 비금속 광택. 금속 광택은 누가 봐도 금속인 것처럼 보이는 애들. 아까 있었던 황철석이라든지 황동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금속 성분인 것처럼 보이는 애들. 그 다음에 비금속 광택은 종류가 좀 꽤 많이 구분이 되는데 진주광택 또는 비누광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대로 비누처럼 또는 진주처럼 보이는 광택을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활석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광택, 석염이라든지 방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유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광택. 이왕이면 새로운 광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광물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광택. 얘는 그 기름이 굳으면 혹시 그 어렸을 때 만들어봤나? 그 빨래비누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이제 굳잖아. 그래서 기름이 굳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광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호박이 이런 경우입니다.
한복에 매다는 그거 있잖아. 이 단추 같은 거. 지금 플라스틱으로 지금 뭐 만들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호박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한복에 단추를 많이 달고 했던 것들이었거든. 이번에 주라이몬 한번 봤어? 네. 호박. 그거 아니 이 시각 이집에 쌤이 꼬꼬라 해가지고 꼭 보러 가셨어? 원장님 막 과학적 원리가 아니라 뭐 복제인간 때 맞아. 찍는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볼 필요가 있긴 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참 못 만들어서 좀 실망스럽다 싶었어. 어떻게 듣다 왜냐면 주라이몬 처음에 나왔을 때 꽤 오래전인데 20년. 그때가 내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나왔었는데 와 되게 신기했었어. 와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영화가 되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과학생들 많이 애먹어 선수가 나왔대.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 질문을 끊임없이 했거든. 애들이 막 계속 이게 가능한 거냐? 호박 속에서 모기를 찾아내서 DNA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때 승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때 승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절대 불가능하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되는 거다. 했는데 잘 되잖아. 지금 막 유전자 그 뭐냐 이게 그냥 막 조작도 하고 그러고 다잖아. 역시 얼마 안 지났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기술을 달라졌습니다. 좀 지난 것 같아요. 섬유광택. 실을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광택을 섬유광택이라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섬아연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면. 여기는 없네. 그치, 요즘은 이거 불법이라서 아마 안 될 것인데 대우리 그렇구나. 다 도배했구나. 그 학교 같은 데는 지금은 아마 좀 못 찾을 것 같은데 천정에 보면 이렇게 흰색 무슨 합판 같은 걸 대는 게 있어. 그게 무슨 이상한 이런 식의 모양을 해가지고 바람문실 아니에요? 이게 이 위쪽이 숙련 당일 있지 않니? 야 있는데 당일에 저거 우리 학교에 있는데 있어? 진짜 저거 저 아직도 깨졌어요. 깨졌어? 애들이 네? 이렇게 딱 해갖고 내가 뽕 빠져. 깨지면 바람물질 나오는데 이거 이 소년 덩어리야. 그래서 야 그 해야겠다, 신고해라 상을 뒤집어라 상을 아유, 탈출해야 돼. 씨, 그걸 진짜 나도 얘기했잖아. 네, 선생님 녹화중인데요. 아, 흥분했어요 네. 진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위쪽에 그게 숙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들은 그것을 다 걷어내가지고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새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저걸 쓰지 못하게끔 지금 건축법상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도 아마 지금 그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도배를 다 발라놨으니까 이게 지금 이쪽으로 떨어지는 일이 좀 없는 것들인 거지. 근데 그 성면 덩어리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부서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공기 중에서 흩어지게 된다면 그게 다 모두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위로 들어가면 소화라도 시킬 수 있지. 폐로 들어가잖아. 어디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뭐 폐를 다 열어서 뺄 수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쓰지 않는 것들인데 지금은 일부 쓰는 경우도 있겠죠. 어딘가는. 저거 쓰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신고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야. 심지어 저거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국공립이면 안타깝지만 국공립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교체하는 사업이 내가 알기로 10년인가 15년 됐거든.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그만큼 돈을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사립 중고등학교다 그러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어디다 빼돌리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만약에 그런 학교라고 치면 이거 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서 나서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게 어렸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넘어가면 이게 천식이나 아토피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이것은.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다 이거였어. 다 이거. 그러니까 다 그냥 멀쩡해.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오히려 이것보다 담배가 더 해로운 거야. 담배. 조용히 해. 자, 아무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택과 비중이 이렇게 있다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요거 한번 쭉 나열했던 거
큰 거 있지. 네, 알고만 있어요. 뭐 맛도 있다, 뭐 냄새도 있다 했던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돌려서. 요렇게만 우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중등에서 조금 더 얘기한 거니까 아마 이거 다 뭔가 낯이 있다, 본 적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빨리 있어요. 자, 화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화학적 특징인데 정말 우리가 화학을 할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화학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자, 우선은 이 화학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요즘은 화학에서 이런 단어 잘 안 쓰지. 동질 이상 이런 단어. 네. 유질 동상. 동상. 그 다음에 고용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름부터 먼저 보자면 동질. 같은 질, 같은 성분인데 이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질 이상은 같은 성분의 다른 모양. 이것을 동질 이상. 비슷한 얘기야. 유질 동상이라 한다 치면 유질, 비슷한 성분의 동상, 같은 모양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분이 비슷해요.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모양만큼은 같이 나온다. 이렇게. 고용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게 사전적 정의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화학 성분의 변화가 있지만 같은 종류의 광물, 그 관계를 고용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인데 그냥 같은 광물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광물이라는 거. 자,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하나하나는 쉬었다 할 거야. 저 쉬는 시간인데요.